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천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김인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에서 일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저희가 온라인 광고도 하지만 오프라인 광고를 많이 해요. 예전에 여기 전봇대 보이죠? 네. 전봇대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붙이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다 인터넷을 보시지만 인터넷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다 현수막을 봐요. 이렇게 현수막이나 전단지. 지금은 전단지 다 없는데 전단지 왜 없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단지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따라와요. 아, 그래요? 다 따라와요. 제가 붙이면 바로 종이를 떼요. 왜냐면 그게 또 구청에 갖다 주면은 용돈벌이를 하기 포상금 같은 거요? 예. 전단지는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대출을 안 받아요. 거의 올 현금 전화는 오면은 성공 확률이 엄청 높다. 일단 이 집은 지금 공실인 상태인데 어떤 집이냐면은 이제 집을 팔아달라고 매물이 접수가 된 집. 이 집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이제 1억 6천. 매매가가요? 네, 매매가 1억 6천.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월세는 한 2천에 50 정도. 근데 동간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여기가 네. 집값이 좀 저렴한 이유도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아, 두 분이서 집을 보러 오시면은 저 두 분 중에서 이제 누가 더 힘이 센지. 보통 여자분, 남자분한테 아무리 설명해봤자 남자분 선택권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집을 욕해요. 집값 깎으려고. 저의 손님은 그랬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은 조금씩 깎아내린다. 집에 하자를 잡는다. 그런 분들은 진짜 잘해요, 제가. 사장님 정말 깨끗한데 여기? 여기는 완전 신축 같은데요? 제 이번에 다 수리하고 내놓으신 거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좀 빨리 나갈까요? 짐이 널브러져 있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싹 다 비워주시거나 기본적으로 청소는 다 하셔야 된다. 청소 안 된 거랑 된 거랑 생각보다 차이가 진짜 커요. 이거는 뭐 팁이라면 팁인데 전세 계약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나는 보냈으니까 상관없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상대방이 답변 안 하면 그냥 안 읽은 걸로 간주해요. 서로 얘기가 안 된 걸로 간주를 해요. 거기 일이 찌워진 걸 알았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이 사라진 것도 의미 없어요. 휴대폰 분실해서 다른 사람이 읽을 수도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문자를 양쪽에 보냈을 때 양쪽에 답변 그냥 점 하나라도 와야 돼요. 그래야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안 오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를 들어 PD님이 손님이라고 치고 네. 제가 집 주인이 사는 집을 보여줬어요. 네. PD님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하려고 하면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집 잘 봤습니다 하고 부동산 이렇게 멀리 가는 거 보고 네. 그 집에 다시 간 거예요. 벨 눌러서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띵동띵동 누른 다음에 네. 우리 둘 다 부동산을 가면 중개수수료 많이 내야 되니까 직거래하자. 저 진짜 많이 당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보충이 많아요, 진짜. 근생 빌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많으시구나. 예. 왜냐면 매매랑 전세랑 좀 다르거든요. 예. 인생도 전입이 되거든요. 학생일자 받을 수 있고. 불법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예. 상가 계약서를 써놓고 특이하게 여기는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만 해놓으면은 예.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해주고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근생 빌라 많이 혹하고 들어가거든요. 특히 신축 같은데. 네. 전세나 월세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생빌라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근생이 왜 불법이냐면 취사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근생빌라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있잖아요. 다 있죠. 왜냐면 근생이 만들어진 이유가 근생은 주차가 없어도 돼요.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생으로 용도를 내버리면 주차 공간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쉽게 말하면 편법인데 그런 집 쉽게 샀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쳐들어오잖아요. 원상복구 다 해야 돼요. 건축물대장에 위반 딱지 붙고 그 위반 딱지 풀려면은 주방을 없애야 돼요. 집에. 주택 임대차 보호가 가능한 전세나 월세는 괜찮다.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허그가 나오기 전에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거기로만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는 지금 문제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돈을 안 돌려줘도 됐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가 나오고 전세 사기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신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율이라는 게 예전만큼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누군가 다시 전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왜? 안심 전세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빚쟁이가 되거나 집을 팔거나 그런 거 보면 좀 씁쓸합니다. 조금은.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줘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또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또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외국계 그 거대 자본들이 주택 임대 시장에 이제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게 된 거죠. 지금 전세 제도가 투기 조장을 한다고 전세 제도를 다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선택권은 매매 아니면 월세밖에 없는데,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매매를 못합니다. 월세로 들어가야 돼요. 전세 대출 받았을 때 50만원, 60만원 이자 내셔도 거주하셨던 분들이 월세를 120 내고 살고 있어요.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제도는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 월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전세가 좋은 제도인데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개선 혹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반자 이름 한번 바꾼 거 알고 계세요? 변경됐어요? 변경하다 실패했죠. 이름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기생층, 기회가 생기는 층이라고.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자라는 용어를 기생층으로 바꾸자. 욕 진짜 오지게 먹고 사라졌어요. 약간 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 있는데. 또 웃긴 게 영화 기생충 한창 뜰 때였어요. 또 우리나라 좀 탁상 행정이 이 정도인가.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잖아요. 네. 체크리스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집 구할 때는 부동산 말 좀 믿지 말아라. 절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 건데, 진짜 부동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공인중개사분한테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면 막말로 공인중개사도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집 살 때 체크리스트, 자기 자신 스스로 확인할 것들. 첫 번째 등기부등본,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은 무조건 확인하시고, 계약금 이체하실 때 무조건 집 주인에게 넣어라. 요즘은 집 주인한테 계약금 넣으려고 하더라도 또 사기 많더라고요. 요즘에 삼행시 사기라고. 삼행시요? 삼행시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집 주인 이름이 박지훈이라고 치면은 삼행시를 만드는 거죠. 박씨 성을 가진 지역 모임, 훈훈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럼 삼행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박지훈이라는 통장 이름으로. 근데 이거는 그 모임의 통장인 거예요. 모임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아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름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많아요. 삼행시 통장이라고 사기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어요. 계약금 받을 때는 계좌번호를 받기보다 무조건 통장 사본을 받아라. 통장 사본에는 이게 삼행시 통장인지 아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은. 이거 제가 전부 다 갈아주고 다 사놓은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까탈스러운 경우 많아요. 진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수도 고쳐준 적도 있고. 진짜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들이 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 게 좀 적성이 잘 맞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손님보다 기가 세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존심 센 사람 부동산 하는 거 봤는데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거 누가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손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오래 하셔서 그게 연륜이 있어서 그게 먹히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좀 자존심 센 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실장님, 이 자전거는 뭐예요? 친한 고객님 오면 같이 타고 갑니다. 여자분들은 안 탈 것 같은데? 여자분들 저도 태우면 좋은데 안 타려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 멀리까지 와주셔서 뭐 보잘것없는 저희 부동산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부동산 일할 때는 뭐 칭찬, 격려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안 좋은 여론들을 많이 봐와서 많이 씁쓸했습니다. 진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색안경 안 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집 구하시는 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 부모님, 가족 집 구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